항산화 식품과 섭취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은 매일 수많은 활성산소와 싸우고 있습니다. 활성산소는 우리가 숨을 쉬고 음식을 소화하는 정상적인 대사 과정에서도 생성되지만 스트레스, 환경오염, 자외선, 흡연, 과도한 운동 등으로 인해 과도하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활성산소가 우리 몸에 축적되면 세포를 손상시키고 노화를 촉진하며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바로 이때 필요한 것이 항산화 물질입니다. 항산화 물질은 활성산소를 중화시켜 우리 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 중에는 이런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식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베리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블루베리는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을 함유하고 있어 뇌 기능 개선과 기억력 향상에 도움을 줍니다. 하루에 한 컵 정도의 블루베리를 섭취하면 충분한 항산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딸기에는 비타민C와 엘라그산이 풍부하여 피부 건강과 면역력 강화에 효과적입니다. 크랜베리는 프로안토시아니딘이 많아 요로 감염 예방에 특히 좋습니다. 라즈베리와 블랙베리에도 다양한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어 염증 감소와 심혈관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베리류는 생으로 먹거나 요구르트에 넣어 먹거나 스무디로 만들어 드시면 좋습니다. 냉동 베리도 영양가가 잘 보존되므로 계절에 상관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녹색 잎채소들입니다. 시금치에는 루테인과 제아잔틴이 풍부하여 눈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또한 비타민 K와 엽산도 많이 들어있어 뼈 건강과 혈액 생성에 도움을 줍니다. 케일은 슈퍼푸드로 불릴 만큼 영양가가 높은데 베타카로틴, 비타민 C, 비타민 K가 특히 많습니다. 브로콜리에는 설포라판이라는 특별한 항산화 물질이 있어 항암 효과가 뛰어납니다. 이런 녹색 채소들은 살짝 데쳐서 드시거나 샐러드로 드시면 좋은데 기름과 함께 섭취하면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올리브 오일이나 견과류와 함께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견과류와 씨앗류도 항산화 식품의 보고입니다. 아몬드에는 비타민 E가 풍부하고 호두에는 오메가3 지방산과 폴리페놀이 많습니다. 브라질너트는 셀레늄의 최고 공급원 중 하나로 하루에 한두 개만 드셔도 충분한 셀레늄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해바라기 씨와 호박 씨에도 비타민 E와 아연이 풍부합니다. 견과류는 하루에 한 줌 정도, 약 30g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칼로리가 높아 체중 증가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과일 중에서는 감귤류가 특히 좋습니다. 오렌지, 자몽, 레몬, 라임에는 비타민 C와 플라보노이드가 풍부합니다. 특히 자몽의 붉은 과육에는 리코펜이 들어있어 전립선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감귤류는 껍질까지 활용하면 더욱 좋은데 유기농 감귤의 껍질을 깨끗이 씻어서 차로 우려 마시거나 요리에 향신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토마토는 리코펜의 대표적인 공급원입니다. 리코펜은 열을 가하면 흡수율이 높아지므로 토마토 소스나 토마토 페이스트 형태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올리브 오일과 함께 조리하면 리코펜의 생체 이용률이 더욱 증가합니다. 당근의 베타카로틴도 마찬가지로 기름과 함께 조리하면 흡수가 잘 됩니다. 포도에는 레스베라트롤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는데 특히 포도 껍질과 씨에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적포도가 청포도보다 항산화 물질이 더 많습니다. 포도는 씨까지 함께 드시거나 포도씨 오일을 요리에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차류도 훌륭한 항산화 음료입니다. 녹차에는 에피갈로카테킨 갈레이트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어 항암 효과와 다이어트 효과가 있습니다. 홍차에도 테아플라빈과 테아루비딘이 풍부합니다. 백차는 가공을 최소화한 차로 항산화 활성이 가장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차를 우릴 때는 물 온도와 우리는 시간이 중요한데 녹차는 70도에서 80도의 물에 2분에서 3분 정도, 홍차는 90도에서 100도의 물에 3분에서 5분 정도 우리시면 됩니다. 너무 뜨거운 물이나 오래 우리면 쓴맛이 강해지고 항산화 물질이 파괴될 수 있습니다. 하루에 3잔에서 4잔 정도의 차를 마시면 좋습니다. 향신료들도 놀라운 항산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강황의 커큐민은 염증을 억제하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관절염이나 소화기 질환에 도움을 줍니다. 강황은 후추와 함께 섭취하면 흡수율이 2100까지 증가합니다. 생강에는 진저롤과 쇼가올이 들어있어 항염 효과가 뛰어나고 소화를 도와줍니다. 계피는 프로안토시아니딘이 풍부하여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고 정향에는 유기놀이 많아 항균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향신료들은 요리할 때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거나 차로 우려 마시셔도 좋습니다. 마늘과 양파도 빼놓을 수 없는 항산화 식품입니다. 마늘의 알리신은 강력한 항산화 및 항균 작용을 하며 양파의 케르세틴은 혈관 건강과 알레르기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마늘은 다지거나 으깬 후 10분에서 15분 정도 공기에 노출시킨 다음 조리하면 알리신의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양파는 껍질에도 케르세틴이 많으니 깨끗이 씻어서 육수를 낼 때 함께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콩류와 견과류에도 다양한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습니다. 검은 콩에는 안토시아닌이, 렌틸콩에는 폴리페놀이 풍부합니다. 아몬드, 호두, 피칸 등의 견과류에는 비타민 E와 셀레늄이 많습니다. 콩류는 하루에 반 컵 정도, 견과류는 한 줌 정도가 적당한 양입니다. 어둠 초콜릿도 훌륭한 항산화 식품입니다. 카카오 함량이 70% 이상인 다크 초콜릿에는 플라바놀이 풍부하여 심혈관, 건강과 뇌 기능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하루에 20g에서 30g 정도가 적당합니다. 녹황색 채소들도 매우 중요합니다. 당근, 고구마, 호박에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하고 빨간 파프리카에는 비타민C가 레몬보다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런 채소들은 다양한 색깔로 섭취하는 것이 좋은데 빨강, 주황, 노랑, 초록, 보라 등 무지개 색깔의 채소와 과일을 골고루 드시면 다양한 종류의 항산화 물질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해산물 중에서는 연어, 참치, 고등어 같은 등푸른 생선에 아스타잔틴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습니다. 새우와 게의 껍질에도 아스타잔틴이 많으니 가능하면 껍질째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조류인 미역, 다시마, 김에도 후코이단과 같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합니다. 이제 효과적인 섭취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다양성이 중요합니다. 한 가지 항산화 식품만 집중적으로 먹기보다는 여러 종류를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각각의 항산화 물질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작용하므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둘째, 신선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항산화 물질은 시간이 지나면서 파괴됨으로 가능한 한 신선한 상태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과일과 채소는 구입 후 일주일 이내에 드시고 견과류는 밀폐 용기에 보관하여 산패를 방지하세요. 셋째, 조리법이 중요합니다. 일부 항산화 물질은 열에 약하므로 생으로 드시는 것이 좋지만 토마토의 리코펜이나 당근의 베타카로틴처럼 열을 가해야 흡수가 잘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생식과 조리식을 적절히 섞어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흡수율을 높이는 조합을 활용하세요. 지용성 비타민인 비타민 A, D, E, K와 카로티노이드는 건강한 지방과 함께 섭취해야 흡수가 잘 됩니다. 샐러드에 올리브 오일을 뿌리거나 견과류를 함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비타민C는 철분 흡수를 도와주므로 시금치 같은 철분이 풍부한 채소와 감귤류를 함께 드시면 좋습니다. 다섯째, 섭취 시간도 고려해야 합니다. 항산화 물질은 하루 종일 꾸준히 공급되는 것이 좋으므로 세 끼 식사와 간식에 골고루 분배해서 드시세요. 특히 운동 전후에는 항산화 물질이 많이 필요하므로 베리류나 견과류를 섭취하시면 좋습니다. 여섯째, 가공식품보다는 자연식품을 선택하세요. 가공 과정에서 항산화 물질이 많이 파괴되므로 가능한 한자연 상태의 식품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곱째, 보관법도 중요합니다. 빛과 공기, 열에 노출되면 항산화 물질이 파괴되므로 서늘하고 어둡고 건조한 곳에 보관하세요. 특히 견과류와 씨앗류는 냉장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항산화 식품들을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녹차는 에피갈로카테킨 갈레이트가 풍부한데 이는 녹차 특유의 떫은 맛을 내는 성분이기도 합니다. 녹차를 우릴 때는 첫 번째 우린 물은 버리고
두 번째부터 마시면 카페인은 줄이면서 항산화 효과는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3잔에서 4잔 정도가 적당하며 공복에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보카도는 글루타티온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을 함유하고 있으며 비타민 E와 단일 불포화 지방산도 풍부합니다. 아보카도는 완전히 익었을 때 항산화 물질이 최대가 되므로 손으로 살짝 눌렀을 때 말랑한 정도로 익은 것을 드시세요. 올리브 오일은 비타민 E와 폴리페놀이 풍부한 대표적인 항산화 식품입니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이 가장 좋으며 열을 가하지 않고 샐러드 드레싱이나 마무리 오일로 사용하는 것이 항산화 효과를 최대화하는 방법입니다. 고구마와 당근의 베타카로틴은 우리 몸에서 비타민 A로 전환되어 눈 건강과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줍니다. 이들은 쪄서 드시거나 구워서 드시면 단맛이 더욱 좋아지고 소화도 잘 됩니다. 콩류 중에서도 검은콩은 안토시아닌이 특히 풍부합니다. 검은콩은 미리 불려서 삶아놓고 밥에 넣거나 샐러드에 토핑으로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렌틸콩은 조리 시간이 짧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고 폴리페놀과 섬유질이 풍부합니다. 버섯류도 훌륭한 항산화 식품입니다. 표고버섯에는 에리타데닌이, 새송이버섯에는 베타글루칸이 풍부합니다. 버섯은 말려서 보관하면 비타민 D 함량이 증가하므로 생버섯과 건버섯을 번갈아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허브와 향신료들은 작은 양으로도 큰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로즈마리에는 로즈마린산이, 타임에는 티모리, 오레가노에는 카르바크롤이 들어있어 모두 강력한 항산화 및 항균 작용을 합니다. 이런 허브들은 신선한 것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말린 것도 충분한 효과가 있습니다. 요리할 때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고 허브티로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석류는 푸니칼라긴이라는 독특한 항산화 물질을 함유하고 있어 심혈관 건강과 항염 효과가 뛰어납니다. 석류는 씨까지 함께 드시는 것이 좋고 주스로 만들어 드실 때는 설탕을 첨가하지 않은 순수한 석류 주스를 선택하세요. 아사이베리, 고지베리 같은 슈퍼푸드들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아사이베리는 안토시아닌과 비타민 E가 풍부하고 고지베리는 제아잔틴과 비타민 C가 많습니다. 이런 식품들은 건조된 형태로 구입하여 요구르트나 시리얼에 토핑으로 사용하거나 스무디에 넣어 드시면 좋습니다. 항산화 식품을 섭취할 때 주의사항도 있습니다. 첫째, 균형 잡힌 식단의 일부로 섭취해야 합니다. 항산화 식품만으로는 완전한 영양을 얻을 수 없으므로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을 골고루 포함한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세요. 둘째, 과다 섭취는 오히려 해로울 수 있습니다. 베타카로틴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피부가 노래질 수 있고 비타민 E를 너무 많이 드시면 혈액 응고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셋째, 약물과의 상호작용을 주의하세요. 특히 항응고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은 비타민 K가 풍부한 녹색 채소 섭취량을 일정하게 유지하셔야 합니다. 넷째, 알레르기가 있는 식품은 피하세요. 아무리 항산화 효과가 좋아도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식품은 드시지 마시고 대체의 식품을 찾으세요. 일상생활에서 항산화 식품을 효과적으로 섭취하는 실제적인 방법들을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아침에는 베리류와 견과류를 넣은 요구르트나 오트밀로 시작하세요. 녹차나 허브티 한 잔과 함께 드시면 더욱 좋습니다. 점심에는 다양한 색깔의 채소로 만든 샐러드에 올리브 오일 드레싱을 뿌려 드시고 연어나 참치 같은 등푸른 생선을 추가하세요. 저녁에는 브로콜리, 시금치 같은 녹색 채소와 토마토, 당근을 함께 조리한 요리를 드시고 마늘과 양파, 각종 허브를 활용해 맛을 내세요. 간식으로는 견과류 한 줌이나 과일, 다크 초콜릿 조금을 드시면 됩니다. 스무디를 만들 때는 베리류, 시금치, 아보카도를 넣고 물이나 무가당 아몬드 우유를 사용하세요. 여기에 강황가루나 생강을 조금 넣으면 항산화 효과가 더욱 높아집니다. 요리할 때는 올리브 오일이나 코코넛 오일을 사용하고 마지막에 신선한 허브를 올려주세요. 육수를 낼 때는 양파 껍질, 마늘, 생강, 다시마를 함께 우려내면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육수를 만들 수 있습니다. 계절별로 다른 항산화 식품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봄에는 새싹 채소와 봄나물을, 여름에는
토마토와 베리류를, 가을에는 감과 사과, 견과류를, 겨울에는 감귤류와 뿌리채소를 중심으로 드시면 계절에 맞는 신선한 항산화 식품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항산화 효과를 높이는 추가적인 생활 습관도 있습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스트레스를 관리하며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것이 항산화 시스템을 강화합니다. 금연과 절주도 필수입니다. 자외선 차단과 환경오염 노출을 최소화하는 것도 활성산소 생성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루에 8잔 이상의 물을 마시면 체내 독소 배출이 원활해지고 항산화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작동합니다. 여기에 레몬이나 라임을 조금 넣으면 비타민C도 함께 섭취할 수 있습니다. 항산화 보충제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자연식품으로 항산화 물질을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연식품에는 단일 성분이 아닌 다양한 항산화 물질이 복합적으로 들어있어 서로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하지만 식단만으로 충분한 항산화 물질을 섭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의사와 상담 후 적절한 보충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항산화 식품의 효과를 제대로 얻으려면 장기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며칠이나 몇 주 드신다고 해서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보다는 몇 달에서 몇 년에 걸쳐 꾸준히 드시면서 건강한 생활 습관의 일부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차를 고려해야 합니다. 각자의 건강 상태, 나이, 성별 활동량에 따라 필요한 항산화 물질의 양과 종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특별한 건강 문제가 있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의료진과 상담 후 식단을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임산부나 수유 후, 어린이, 노인분들은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항산화 식품은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양한 색깔의 과일과 채소, 견과류, 차, 향신료를 골고루 섭취하고 신선하고 자연스러운 형태로 드시며 올바른 조리법과 보관법을 활용하시면 최대한의 항산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과 함께 꾸준히 실천하신다면 활성산소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부터라도 한 가지씩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